이번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챕터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관계는 이 앞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배우셨죠.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했을 때 교회를 뭐로 나눴었다? 그죠? 교점의 개수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였는데 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수직 조건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조건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치관계하고는 좀 다르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평면좌표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위치관계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목적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식만 보고도 판별할 수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위치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개념 열기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은 축구공과 골라인을 한 평면 위에 나타낸 겁니다. 축구공을 나타내는 원과 골라인을 나타내는 직선 L에 대해서 새 학생의 말에 해당되는 것을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각각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서지는 뭐라고 했냐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뭘까요? 그죠? 바로 디귿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은이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니은의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 태호는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상식으로 보면 축구에서 그러면 골은 언제 인정이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경우 득점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공은 사실은 구죠, 그죠? 근데 이걸 뭐로 옮겼다? 평면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여기는 평면인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즉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관계로 보는 것이 위치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림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뭐로 한다고요? 식을 보고 그리고 식을 계산을 해서 위치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개념 열기에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은 디귿,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니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것은 기역입니다.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이번에 위치관계를 알아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주어진 거는, 자, 이거는 뭐다? 자, 앞에서 원의 무수형, 기본형이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i제곱이라는 원과, 그리고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린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두 점에서 만나겠죠. 자, 그러면은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즉 뭐로 보는 거다? 교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연립 방정식을 푸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건 연립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몇 차씩? 그렇죠. 원은 우리가 2차식. 자, 그리고 직선은 몇 차식? 1차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중간 단계에는 요 연립을 한다는 표시가 좀 빠져 있습니다만 바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무슨 법? 대입법으로 푸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y에다가 mx 더하기 n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뭐 하면 된다? 전개를 하시면 x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온다? 2차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개하면 m제곱 x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mnx 이렇게 되겠고, 자, n제곱은, 자, 그 다음에 r제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좌변으로 이 상태에 와야겠죠. 자,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동량입니다.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내주면 1 플러스 m제곱이다 라고 되는데, 요것도 내림차순으로 적을게요. 자, 그래서 m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차항은 2mnx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가 되냐면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이 바로 여기 있는 3번 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은 뭐다? 그죠? 여기는 교점의 개수가 2차 방정식 뭐의 개수? 실근의 개수와 같겠죠. 그래서 앞에서 위치관계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요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뭐다? 그죠? 바로 판별식을 보시는 것이 위치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원과 한 점에서 만난 때를 접한다라고 하고 그 선을 뭐라 부른다? 접선. 자, 그리고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해서 주로 우리가 T라는 고유한 이름을 줬어요. 자, 그리고 OT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과 우리가 접선은 무슨 관계? 9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연결된 게 바로 이렇게 2차식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는 뭘 보는 거냐면 바로 판별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면 자, x가 몇 개라는 거죠? 2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점이 몇 개다? 우리가 2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접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나지 않겠죠? 자, 이거는 뭐가 되냐면 교점이 없다, 이걸 만족한 x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 d는 0보다 크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면 d는 0이 되고 만나지 않으면 d는 뭐다? 0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관계는 지금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기준은 뭐다? 교점의 개수고요. 자, 교점을 구한다는 건 뭐 해야 된다? 연립. 그래서 연립했을 때 그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0보다 크다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중학교 1학년 때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바로 할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현을 연장을 한 선이 무슨 선이다? 할선이 되는 거거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조금 전에 복습했습니다. 무슨 선이다? 접선.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만나죠. 안 만나는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위치관계가 생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푸는 방법은 바로 뭐다? 연립입니다. 자, 요거는 다른 도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참수는 그래프가 포물선으로 나오죠. 그래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는 뭐 해야 된다? 연립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과 직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위치관계를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관계를 말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몇 점에서 만나느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뭐 해라? 연립을 해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 하고요. y는 뭐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연립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법밖에 없다? 대입법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x제곱에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y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가 되죠?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1번씩 자 밑에를 2번씩이라고 하면 자 뭐를 그죠? 2를 1에 뭐 했다? 자, 대입하면이라고 우리가 적어주시면 바로 서술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전부 다 플러스가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미지수로 놨을 때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방식 정하겠습니다. 그럼 2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x고요.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자, 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관계는 판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뭘 쓰자? 판별식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d는 뭐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다? 그죠? 9 플러스 얼마다? 8이 얼마다? 16. 그래서 25가 나오네요. 그래서 0보다 뭐하다? 큽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두 점이 아니고 특히 강조해야 됩니다. d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다? 2차 방정식 나왔죠? 그래서 판별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에서 0보다 크기 때문에 뭐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 그래서 앞에서 우리 연립방정식을 먼저 배운 것이 요 도형에서 위치관계를 보기 위해서 배웠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관계를 물어봤습니다. 뭐의 개수로? 교점의 개수로 판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예제 1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다음 원과 직선 위치관계를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케이스 1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는 소리냐면 바로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가지고 판별식을 써봐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2는 0이라는 원과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자, 대입법을 쓰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2를 1에 대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y에다가도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플러스 4x 마이너스 16 더하기 2면 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6이 이제 소거가 되네요. 자, 그러면 2x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4x입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은 2만 남네요. 그럼 2는 0 이렇게 되네. 그럼 2로 나눠줄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네. 이거는 푸나만하네.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나오죠. 그럼 무슨 근? 네, 중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판별식을 굳이 써주시면 자, 4분의 d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뭐다? a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 빼기 1이니까 얼마다? 0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근? 중근을 가지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이때는 위치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은 자, 접한다. 자, 또는 뭐다?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이렇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치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연립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y는 0 하고요.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을 우리가 연립하십니다. 그럼 뭐를 살짝 변형할까요? 그죠? 우리가 2번을 변형하셔야 돼요. 2번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y는 2x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결국 2번의 변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위의 식에다가 y는 2x 플러스 1을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y는 0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형한 y는 2x 플러스 1을 우리가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이고요. 2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4x는 그대로 두시고 2y는 x에다가 2x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하겠습니다. x제곱이고요.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입니다. 자, 마이너스 4x에다가 자, 요거 전개하시면 4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소거할 거 보이네요. 자, 마이너스 4x, 4x 이하이 소거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제곱 하면 5x제곱이고요. 1차항은 4x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상수항은 얼마가 된다? 플러스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하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뭘 쓸까요? 자, 판별식 쓰셔야겠죠. 근데 1차항 개수가 짝수야.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4분의 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2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 마이너스 얼마다? 15여서 얼마다? 마이너스 11이네요.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두 직선을 만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면 좀 어색하죠. 그럼 뭐다? 그죠? 원과 직선은 어떻게? 그죠? 서로 만나지 않는다 라고 적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관계는 결론은 교점의 개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연립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판별식 쓰시면 돼요. 요거는 접하는 경우가 뭐다? 만나지 않는 경우가 나오네요. 자, 연립방정식 푸는 거 연습 많이 해두셔야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로 위치관계 구분하는 거 정리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방법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요, 원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원의 고유한 성질인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위치관계 파악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의 중심하고요, 직선 사이까지 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원에는 뭐가 있다? 중심이 항상 있죠. 자, 그리고 선하고 어떻게 거리를 보는 건데 조금 전에 중요했던 건 이겁니다. 바로 접선하고 반지름은 뭐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나죠. 자, 그럼 따지고 보면 중심에서부터 이 접선까지 거리는 뭐하고 일치한다? 그죠? 반지름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할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두 점에서 만나면 그러면은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D라고 본다고 하면 반지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작죠? 자, 그리고 만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서부터 그 선까지 거리는 뭐가 되겠어요? 반지름보다 뭐다? 훨씬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고유한 성질이 중심과 뭐가 있다? 반지름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하고 비교를 한다? 반지름하고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D가 R보다 크다. 그럼 결국은 뭐죠? 반지름이 거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점에서 만나요. 자, 그 다음에 같으면 뭐가 되겠다? 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이 접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접할 때를 접선이라고 하죠. 수학에서는 접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배울 걸 뭐냐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실 거거든요.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D가 R보다 크면 뭐다?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유하게 원에서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이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그럼 어떻게 풀었었냐면 그냥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판별식 0보다 뭐 하다?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크다라고 드는 부분인데 이때는 뭐 하게 되냐면 앞에서 배웠던 바로 반지름하고요.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D하고 뭐를 R을 비교를 해요. 그럼 뭐가 더 커야 되죠? 그죠? 이때는 반지름이 더 커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예, 바로 여기 지금 직선이 1차 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앞에서 강조했지만 이게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무슨요? 일반형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기준은 뭐다? 중심이 0,0인 거죠. 자, 그리고 볼게요.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여기가 5기 때문에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D가 뭐보단 더 작아야 된다? 그죠? 루트 5보단 작아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D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D 구하는 공식 불러보겠습니다. 자, 루트 어떻게 되죠?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자, 근데 00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K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K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뭐보다? 루트 5보다 더 작네요. 자, 그러면 절대값 K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가 루트 5거든요. 그럼 루트하고 루트 5로 곱해요. 자, 근데 양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요거는 절대값 들어가 있는 부등식 배우셨어요. 자,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정의에서 자, 절대값이 5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K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판별식으로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D와 R을 비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원에서만 고유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왜? 중심이 나오고 반지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도 원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구하셔야 되고요. 원의 특성도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2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과 직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k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사실 앞에서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에서 판별식을 봤다라고 하면 이거 두 번째 방법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고쳐야 될 게 좀 있네요. 뭘 고쳐야 될까요? 그죠? 여기에는 바로 1차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직선을 바로 일반형으로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k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다 이항을 할게요. 좌변으로.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k는 뭐다? 0이라는 우리가 직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시음은 뭐가 되냐면 중심은 0,0이 되고 반지름은 결론은 뭐다? 루트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D하고 R을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뭐가 더 커야 됩니까? 이때는 R이 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D하고 R하고 뭐다? 같아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D가 뭐다? 훨씬 더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뭐보다? 반지름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한번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살펴보기 전에 일단 D를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D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불러보겠습니다. 자, 일단 루트, 자, 어떻게 되겠어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0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뭐다? 그죠? 절대값 마이너스 3k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구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자, 얼마다? 루트 10분의, 여기서는 절대값 3k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마이너스는 절대값이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가 뭐다?
바로 D입니다. 그럼 1번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은 D가 뭐다? 루트 10분의 절대값 3K인데 얘가 뭐보다는 그죠? 루트 10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그럼 이거 앞에서 풀었던 예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절대값 3K는 자, 루트 10 곱하면 부등호 방향 안 변해요. 그래서 얼마다? 10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절대값 성질이에서 절대값이 10보다 작으면요. 어디에서 어디 사이? 그렇죠.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 사이가 되고요. 자, 요거는 그러면 바로 어떻게 각 변을 3으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3분의 10 사이다 라고 하는 게 뭐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바로 볼까요? 자, 2번은 D가 얼마다? 루트 10분의 루트 3, 절대값 3K인데 그냥 이게 루트 10이래요. 그럼 루트 10 곱할까요? 자, 그러면 절대값 3K는 10이 돼서 3K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그래서 K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등식을 풀기 전에 방정식이 먼저 기준이 돼야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3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3번은 뭐가 되냐면, 자, D가 R보다 크대요. 그럼 D는 뭐가 되냐면, 바로 루트 10분의 절대값 3K가 되는 거고요. 얘가 루트 10보다 크다네요. 자, 그러면 절대값 3K는 뭐가 되겠어요? 10보다 커요. 그럼 이거 풀어주면, 자, 이거는 양쪽 범위가 나오죠. 자, 그래서 3K는 여기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10보다 더 작아야 되고요. 자, 또는 자, 3K는 뭐보다? 그죠? 1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눠주시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작거나 K는 뭐보다? 그죠? 3분의 10보다 뭐하다? 크다라고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D하고 뭐를 비교한다? R을 비교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이걸 풀려고 하면 앞에서 배웠던 뭐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사소통 문제 3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윤도하고 유진이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1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하고요. x-2y 플러스 k는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는데 윤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여 구할까? 이거 방법 뭐다? 2였죠. 그 다음에 유진이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다 해보래요. 한 가지 방법을 택하라고 했는데 우리 두 가지로 다 해보겠습니다. 복습 삼아서. 자, 첫 번째 윤도 한번 볼게요. 윤도. 자, 윤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저기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떤 원이지요? 그렇죠? 우리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5기 때문에 중심은 얼마가 된다? 3,-1이 되고요. 반지름은 얼마다? 루트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윤도는 여기 적을까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이 x-2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자, d부터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는 자, 루트 자,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절대값 얼마 대입한다? x에다가 3을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자, 그러면 3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그거하고 루트 5하고 뭐 하자?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나네? 뭐가 커야 돼요? 그 두 점에서 크려고 하면 반지름이 더 커야 돼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여기가 루트 5거든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5 하면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 k 플러스 5네요. 그러면 그게 뭐보다?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절대값이 5보다 작으니까 k 플러스 5는 사이 범위로서 마이너스 5와 5 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각 변에다가 우리가 5를 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마이너스 10에서 0 사이가 나와요. 그래서 윤도가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였죠? 자, 유진이 한번 볼게요. 유진은 판별식 이용한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직선을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곡선에다가 원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해야겠네. 그럼 유진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이 맞죠? 유진이 맞네.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 그 연립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연립기호 적어줄게요. 그럼 x-3의 제곱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를 소구하면 좋을까요?
그죠? x를 소구하는 게 더 낫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x 소구하면 x는 2y-k라고 두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y에 대해서 안 풀어도 돼요.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2y 마이너스 뭐다? k 마이너스 3의 뭐다?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뒤에는 뭐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뭐다? 5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4y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살짝 묶으면 뭐가 되냐면 k 플러스 3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2ab가 되니까 2 곱하기 뭐다? 우리가 k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 뭐다? 이 뒤에 거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 그 다음에 5가 이항되면 얼마다?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풀이가 좀 길다, 그죠? 예. 자, 그러면 계산하면 4y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얼마다? 4에 우리가 k 플러스 3y. 근데 여기 있네. y 제곱 있죠? 그러면 4y 제곱하고 y 제곱 더하면 얼마다? 5y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 여기 2y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얼마다? 우리가 12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가 더해지겠어요. 그럼 2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죠?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0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k제곱 플러스 6k 더하기 9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아까 1하고 마이너스 4네?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는 0. 즉 어떻게 되겠어요? 9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될까요? 자,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복잡하다, 그지? 자, 그리고 여기서 살짝 뭐로 묶을까요? 자, 마이너스 2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5y제곱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k 플러스 얼마다? 5의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k제곱 플러스 6k 더하기 5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보여주시면 4분의 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짝수니까. 자, 그러면은 원래는 마이너스의 뭐다? 2k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다? ac. 자, 5에다가 뭘 곱하시면 되냐면 k제곱 플러스 6k 더하기 5를 우리가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4k제곱 플러스 얼마다? 20k 더하기 25가 되겠고요.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5k제곱 마이너스 30k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4k제곱에서 마이너스 5k제곱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뭐다? k제곱이 되겠고요. 20k에서 우리가 30k를 빼주시면 얼마다? 마이너스 10k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얼마다?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4분의 d가. 자, 근데 얘가 뭐라고요? 0보다 뭐다? 커야 되네? 그럼 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은 2차함계수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서 0보다 작네요. 그럼 k로 묶어낼게요. 그럼 k 플러스 10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0,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 10이어서 이거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 기억나시죠? 따라서 k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에서 0 사이가 나요. 답은 어떻다? 똑같죠? 자, 근데 연도가 푼 건 풀이가 요만큼이고요. 우리가 유진이가 푼 건 풀이가 이렇게 길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좀 짧은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 이게 편할 때도 있어요. 이게 문제에 적용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직선의 위치관계가 똑같이 몇 가지다?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푸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연립에서 교점의 개수,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다? D와 R을 비교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두 가지 개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